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FTX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왜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급변하는 코인 생태계에 어떤 영역의 블록체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어휘 그대로 가상자산입니다. 그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그 용도가 오로지 카지노 도박 때 사용하는 칩과 같을 뿐, 사고 팔고 베팅하는 것 외에는 그 쓰임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이번 FTX 사건 아니고도 예전에 터졌던 루나 사건 때, 그리고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이미 상당수 코인들이 말라 비틀어졌죠. 흔히 쓰는 말로 스캠, 사기가 90% 이상이다 라고들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처럼요. 내가 가진 코인이 마치 돈처럼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카지노 칩으로 식당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나요? 호텔 숙박할 수 있나요? 옷을 사 입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지노 칩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베팅뿐입니다. 돈과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일 뿐입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껍데기도 그 자체로 가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똥도 그 쓰임이 생긴다면 가치가 생겨날 수 있죠. 향유 고래똥은 고급 향수의 재료로 쓰임으로써 1kg에 4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껍데기 카지노 칩이 카지노장이 없어도 그 자체로 가치가 생기려면 당연히 그 자체로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팅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배제해야 한다는 건 당연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돈과 교환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실제 그 쓰임이 있는지 어떻게 판별할까요? 쓰임이란 과연 뭘까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아니 2.5가지로 그 쓰임을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2.5가지에 속한다면 저는 향후 내적 동기부여도 되고 내재적 가치가 생기는 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바로 노동입니다. 먹거리, 입을거리, 주택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만으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남의 노동의 결과물을 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돈과 교환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노동 교환 매개체로서 개발 중인 코인으로 가장 대표격이 다들 알고 계시는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의 칭다오 박사는 지난 9월 브리핑에서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의 전환 외에도 유틸리티 개발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유틸리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노동,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여가의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단 노동과 연관지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틸리티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로 갈수록 더 적은 노동으로도 더 많은 생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산업혁명이 고도화될수록 그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산업이 발달하고 노동 대비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여가 시간을 늘리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유틸리티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노동의 교환 매체라면 노동뿐만이 아닌 사람의 노동 효율을 증진시키는 유틸리티가 가미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보건대 그 자산은 노동 교환 매체인 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노동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드릴 여가입니다. 여가는 보시다시피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 외에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 여가 부분도 노동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계 이외의 취미생활에도 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떴었고 그와 관련 코인 가격도 올랐었던 겁니다. 수집, 예술도 여가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NFT 자체가 예술이고 수제품은 아니지만 그 소유권 증명과 거래 매개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FT가 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파이코인 이외의 코인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파이코인만을 생각해서는 파이코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가치를 찾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어떤 것들은 가치를 찾아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 유틸리티, 그에 필요한 시대정신, 탈중앙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로서 잠재적인 활용도가 매우 큰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헤게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느꼈겠지만 이번 FTX 사건으로 가상자산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뉴스에서 외치지만 동시에 블록체인은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이 수면 위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맛있는 음식 먹고 다음번에 안 먹을 수 있나요? 아니, 좀 더 설득력 있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나요? 누가 윗선에 자리 잡건 가상자산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헤게모니 수단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서민과 상류층 모두에게, 그리고 노동과 여가시간 모두에 디지털 가상자산이 접목될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렇다면 노동, 여가 두 가지가 아니라 왜 제가 2.5가지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24시간 중에서 노동이면서 여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생리적인 활동입니다. 그중 가장 뭐라고 해야 할까? 거시기 하면서도 빼먹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섹스죠. 생리적인 활동과 섹스도 노동, 여가 못지않게 가상자산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여기서 더하면 블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는 혁명입니다.